전부 다 아산에 애정을 갖고 아산의 역사를 연구해 오고 계신 분입니다.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셨고요. 현재 온양문화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산 향토연구회 회장 그리고 아산 지속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천경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로 하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 같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더럽거든요. 이거는 괜찮네, 그죠? 이거 써야 되겠다. 이게 안 나오잖아. 화면 나오게 해야지. 화면 그쪽에서 해야죠. 이걸로 해야 돼? 맞네. 자, 시작. 불을 아까 제가 껐었는데 다시 켜졌네. 많이 어둡게 하죠. 분위기 좋게. 원래 껌껌해야 일이 자꾸 생겨. 저는 고향이 온양이고요. 아까 약간 과장된 말씀을 하셨는데 고향이 온양이고 제 전공이 역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다 끄세요. 앞에. 아까 뒤쪽이라고 된 거 꺼보세요. 뒤쪽 맨 왼쪽이요. 그래서 고향이 온양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기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제 같이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화면은 뭐 다 잘 아시죠? 이건 프레이 한 게 아니네. 이거 제 노트북 바탕화면이네. 어째 다음 거 넘기려 했더니 안 나와요. 정신없어요. 저녁을 덜 먹어서 그런가? 여기 어딘가 아시죠? 구운양 아닙니까? 예, 구운양 여기 설화산, 그죠? 요게 태악산, 배방산, 여기 광덕산. 제가 어디서 이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이거 요새 뭐 드론으로 찍은 거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요렇게 찍을 만한 위치가 주공아파트. 그렇죠. 중호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아주 사정사정해서 올라가서 요새는 드론이 있어서 참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잘 아는 구원양인데 뭐 이런 구원양 이야기는 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라고 슬라이드죠? 그러니까 F 나는 그걸로 하는데 파워포인트랑 얘랑 그 같은가 보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 나눌 내용이 먼저 지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역사적인 일, 사건, 유적 뭐 이런 거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저는 어디 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저는 전공이 역사지만, 사람보다는 땅이 더 먼저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땅이 있고 그 땅 위에 사람이 살고 그 사람들이 살면서 남긴 결과나 삶의 어떤 내용 이것이 이제 문화 역사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보다 땅을 더 중시합니다. 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리 이야기하고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데고요. 여기가 이제 아산 환경과학공원 쓰레기 소각장, 저기 이제 설화산 보이고, 여기 만경산 조금 보이고, 이제 광덕산. 여기 이렇게 쪼로록 세 개 붙은데 여기가 경찰교육원 있는 여기가 황산입니다. 황산. 여기가 남산입니다. 원양 남산. 요 앞에 냇가리 이렇게 있죠, 그죠? 이 냇가는 이름이 복교천입니다. 복교천. 여기에 보면 이제 콘크리트로 세월교 비슷한 다리가 이렇게 놔졌는데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 다리 놓고 나서 제가 굉장히 욕했어요. 전문 용어를 쓴 어이 새끼들 이렇게 하면서 그 놀 때 조금만 좀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좀 하지. 왜냐면 이게 이제 옆으로도 수평이고 수직으로 내려다봐도 일직선이거든요.
요 근처가 바로 고분다리가 있던 자리인데, 그럼 기왕이면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조금 좀 이렇게 구비를 줬으면 고분다리 이야기가 참 좋았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그냥 그렇게 놨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고 여기 장애실 과학관, 그다음에 수영장이 있는데 요 동네 이름은 우리 잘 아시죠? 요 동네, 요거 있는 동네가 어디죠? 잘 모르겠으면 수영장 이름 떠올리면 돼. 무슨 수영장? 뱀이 수영장, 뱀이동 수영장. 그래 보통 여기가 뱀입니다. 뱀이는 왜 뱀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냥 우리 아는 그 배가 맞어. 그러니까 뭔 얘기? 배가 드나드는 곳, 배가 드나드는 마을 또는 배를 타고 다니는 마을. 그게 뱀입니다. 여기가 뱀이. 미는 순수 우리말로 한자로 요즘에 쓰면 아름다운 미자로 뱀동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미자가 우리말로 원래는 산, 그 다음에 마을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여기가 뱀인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여기까지 배가 드나들었다. 배가 드나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배를 뭘 갖고서 배가 오르락내리락 했냐면 조수,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쓰시던 말로 갯물, 바닷물 밀물로 들어올 때 배가 떠서 같이 들어오고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이따가 여기 제가 좀 백석고 사진 넣어놨나 모르겠는데 그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그 여기에 요 앞에까지 중선배가 들어왔다 그래요. 중선배. 중선배라는 용어는 뭐냐면 중간 크기 대략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돛대가 2개입니다. 그분들 표현으로 이제 황포돛대가 2개다. 근데 이따가 백석부에 보이는 조그만 그 거룹대 같은 조그만 배는 돛대가 하나짜리. 근데 2개짜리는 약간 큰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저 어릴 때 분명히 형들이 저를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저도 고향이 온양이니까 우리 형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쓰레기 소각장 앞에 이렇게 곡교천으로 들어오는 합류하는 내깔 있죠. 거기가 뭐죠 거기? 장영자동차학원 있던 자리 그 옆에 내깔. 힌트를 드리면 저기 신정호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하천. 우리 동네 이름 잘 몰라요. 그죠? 이제 자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윤지삼 의원님 이렇게 이름을 아는 것처럼 하천 이름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굉장히 중시. 이름을 아는 게 관심이 있어요. 여기 저 선생님 계신데 저 학교 교사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맡으면 다음날 가서 애들 이름 불러요. 부지런하겠겠죠. 막 이렇게 보고서 막 사진 보고서 이름 외우고 막 이렇게 외우고 그런데 가서 야, 너 뒤에 모자 쓰고 이렇게 하면은 싫어해. 아무개 이렇게 하면 좋아해.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 어느 사람, 어느 사건, 뭔가를 어느 가치 이런 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죠. 그래서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지리 얘기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아산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본 거는 이제 미리 하나 건너가 볼까요? 요것 때문에 사실은 지도를 먼저 본 건데 요걸 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산의 위치, 아산이 현재 있는 이 위치가 갖는 의미가 뭘까?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서너 가지, 두세 가지, 서너 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아산이 우리나라에서 말할 때 중부지방인가요? 남부지방인가요? 중부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립니다. 그러면 보통 그 중부는 경기, 서울, 강원도입니다. 남부지방의 태풍의 영향으로 뭐라고 하면 되게 어딘가요? 되게 전라도, 경상도 이쪽. 충청도는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뭣도 아니야? 남부도 아니고 북부도 아니고 중부도 아니고
조선시대를 기준으로는 충청도가 남부로 인식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 조선시대 용어 중에 하삼도라는 말이 있어요. 하삼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쪽에 세 개 도입니다. 그때는 남북도가 없을 때니까 서울 한양과 서울 경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삼도가 충청, 전라, 경상 세 군데가 다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인식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걸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애매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를 잘 들으시면 충청도를 가리킬 때는 남분이 중분이 말을 안 쓰고 충청권 충청지역이란 말을 쓰고, 왜냐하면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남부에 속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엔 중부일 것도 같고 또 중부와 남부가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시 거꾸로 갈게요. 가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요쯤 되면 전라도, 경상도 여기 남부인데 이 충청도가 애매한데 조선시대는 남쪽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 아산만과 관련이 되지만 바로 이 우리 아산 지방은 바다와 육지, 바다와 육지 다 만나는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길, 통로, 교통로를 말합니다. 해로 바닷길과 육로, 묻길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우리 아산 지방. 요즘에 아마 그 요새 용어도 많아. 저 숲에 가까워서 사람 살기 좋아. 그럼 그 동네는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동네다 그러냐면 숲세권이다. 그래 숲세권 잘못하면 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처에 좀 괜찮은 핵계 좀 있다 그러면 학세권 이렇게 말해요. 학세권이든 숲세권이든 별소리 다 해도 아파트값 제일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무슨 세권? 역세권. 왜냐하면 교통이 편리해서 이래저래 아파트값이 오를 거야. 나도 살기 편하고. 그런데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옛날에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옛날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일단은 걷는 거. 그 다음에 아주 부자가 뭐 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착각하기를 조선시대에는 여기저기 우마차, 말마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그 다닐 길도 없어요. 예를 들면 옛날 게 생각하면 거기 어떻게 차는 거 한데 참 우마차가 어떻게 그 차량곡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들어가요. 옛날에는 다 거의 다 들어가요. 지게다 지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양의 물자를 수송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모르시는 척한다? 차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니까 교통수단은 배죠. 배. 그런데 그 배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우리 대문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고속버스, 여기까지 우리 집 앞에까지 고속전철이 여기 지나가요. 이게 역세권. 그러면 우리 아산은 뭐냐면 바다에서부터 배가 우리 바로 아산 앞에까지, 우리 아산 문턱까지 택배하듯이 여기까지 배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물론 그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 이럴 때 그 다른 동네는 왜군한테 점령당했을 때 충청도, 전라도 서부 일부 점령, 충남 쪽하고 점령 안 당했을 때 아산만 이쪽은 아주 굉장히 극심한 그 수탈, 뭐 이런 대상지 또는 뭐 노역이나 이런 굉장히 어렵게 했던 대상지. 그래서 여기서 충청 임진왜란 때 반란이 2번 있었어요. 내부 반란. 밖으로는 일본이지만 우리 안에서 임진왜란 때 반란이 2번 있어요. 한 번은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 송유진의 난, 또 한 번은 이몽학의 난. 이게 둘 다 충청남도에서 시작.
송유진의 나는 아산 천안에서 시작이 돼요. 이무학의 부여홍산에서 이렇게 충청도 북부 지역까지 일어났어요. 왜 충남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냐?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충남 지역이 수탈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왜? 왜군한테 점령 안 당한 요 지역에서 세금도 더 뜯어가고 물자도 더 징발하고 노동력도 더 징발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지. 그러니까 반란에 쉽게 가담. 왜군한테 주거나 관리한테 맞아주거나 똑같다.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런데 그런 거를 할 때 그 수탈과 관련돼서 뭔가를 수송하는데 핵심 지역이 아산만이에요. 그럴 때는 좀 부정적이죠. 어쨌든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소소한 거는 옛날에 우리 충청도가 충청남도 우리 아산 지방이 삼국시대 기준으로는 백제 지역이었는데 고구려와 접경. 백제가 서울을 뺏기고 공주를 쫓겨왔을 때 아산은 말하자면 백제를 지키는 최전방 전초기지 역할. 그래서 아산에는 산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로부터 100여 년 뒤에 이번에는 또 신라와 백제의 접경, 그 지역이 이제 우리 아산. 그래서 아산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얘기인데, 요거. 아산은 왜 인구가 늘어날까요? 시장이 잘해서 그래요? 국회의원이 잘해서 그래요? 아산 인구가 왜 늘어나요? 시장의 정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썼나? 별로 잘한 거 없어. 삐딱하면 안 되는데. 저는 시장님 편입니다. 왜 아산은 인구가 늘까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바로 수도권과 접해 있기 때문에요. 시장님한테 혼날까봐 목 타서 물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아산이 서울에서 최고 권력자나 핵심 군사력이 손을 딱 뻗으면 손이 딱 안 미치는 지역, 이렇게 주먹을 딱 권력자가 뻗으면 미치는 지역은 경기 지방. 거기에서 한 발 딱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 아산은 예전에도 조선시대 이럴 때도 서울에서 몰락한 사람, 살기 어려운 사람, 좀 새로운 데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꽤 아산이나 이 주변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근대 현대 이후에도 우리 아산이라는 데는 수도권과 굉장히 밀접한데, 수도권은 아니면서 수도권의 영향을 거의 직접적으로 받으면서도 약간의 독자성을 지닌 지역. 게다가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라면 삼성, 현대 직원들이 최소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만한 그런 학교가 있는 지역. 그 학교가 물론 삼성 사람들은 아고 온고 여기 안 보내려고 그러고 삼성을 보내지만, 어쨌든 현대자동차 직원, 현대자동차가 여기로 온 건 아산만에서 차를 배에 실어서 빼기 위해서 아산만에 자리를 잡았던 거지, 아산에서 정책을 잘해서 잘 꾸셔서 올려온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정학적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아산 지역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불러온 모시기를 자기 공치사처럼 하면서 노력을 안 하니까 항상 좀 어려움을 겪는. 한 4월 전에 제가 혼인정밀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분들 몇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산에서 1순위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온천도시 개발이냐, 아파트 개발이냐, 탕정 개발이냐, 아니면 신정으로 더 아름답게 아트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분들 말씀하신,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아산에서 꼭 필요한 1순위라고 그러면 10명이면 10명이 다 같은 얘기를 해서 혹시 뭔가 기억나세요? 뭔가 생각나세요? 추정해보세요. 제가 좀 직전에 바로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학교입니다. 교육. 교육만
여기서 아이들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이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을 여기서 컸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키우고 싶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뒤에 우리 윤지상 의원도 들으시라고 사실 하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람들이 특히 이제 조금 이래저래 약간 영향력쯤이 있고 뭔가 좀 하는 분들이 아산에 와서 정착할 때 여기에 무슨 시장이 어떻고 심정호가 어떻고 이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다. 1순위가 아마 학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아산시 예산의 절반을 들여서 학교를 키워라. 좀 과격하고 너무 이제 편협적이죠. 극단적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교를 저는 3개를 키우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무지 공부 잘하는 애들 키우는 학교. 두 번째는 공부 아주 하기 싫은 애들 키우는 학교. 세 번째는 마이스터고처럼 진짜 좋은 기술이나 이런 거 갖고 자부심 느끼면서 하는 그 3개를 시에서 키우는. 요새 사립학교 안 됩니다. 교육청 돈 없어서 교육청은 그냥 주어진 예산만 갖고 이렇게 합니다. 뭔가 특성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당신 교사 출신이라면 평등교육, 공교육, 공정하게 이거 안 해? 공정한 거는 똑같이 하는 게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인데 여기다 똑같이 온도 맞춰주면 공정한 거 아니에요.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추위 많이 타는 분은 조금 따뜻하게 해드리는 게 진짜 공평.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도 예를 들면 성적이 안 좋아도 무시하지 않고 좋은 애다고 잘났다고 오버하지 않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가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아산이 살아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산에 이제 주로 첫 번째 주제가 질인데 온천 얘기 있을 거고 온천 얘기를 이번에 안 할 거예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기회가 되시면 김일환 교수님 그분이 온천하고 온양 행궁 쪽은 전문가니까 하천 산줄기 이거 별로고 여기가 하나 비었는데 혹시 제가 여기다 뭐 넣었을 것 같아요? 뭐 여기다 넣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온천도 있고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하천도 있고 온갖 거 있는데 아산에서 제가 1순위로 아산의 정체성 특성과 관련돼서 1순위로 넣을 게 뭐냐. 물론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아산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갈 것이 바로 아산만입니다. 아산만 이건 다 아시니까 이제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아까 설명했죠. 아산만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서 세금을 걷어서 서울로 또는 개성으로 가지고 왔다.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개성이죠. 그래서 고려 때는 여기서 싣고서 개성으로 가고 조선시대는 여기서 싣고 한양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충청도 일대에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서울로 운반하거나 이럴 때에도 그 요충 역할을 핵심 역할을 했던 자리가 우리 아산만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교통수단이 우리 바로 아산 앞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편리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저건 다 잘 아시죠? 지금 인천 쪽에 가장 요즘은 달라졌는데 예를 들면 한 20-30년 전까지 인천 쪽에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충청도. 그 중에서 어디? 그렇죠. 당진 쪽, 태안 쪽 많이 가요. 뭐로 가니까? 물론 나중엔 버스로도 가고 기차로도 갔지만 주로 뭐로 다녔기 때문에? 배로 다녔기 때문에. 인천 당진 이쪽은 배로 다니는 거에 굉장히 있어요. 조선시대 여러 자료를 보면 그쪽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아산 쪽으로 들어올 때 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배를 이용하면 잘 오면 하루면 오는데 걸어서 오면 이틀 사흘 걸려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 이에 아산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하여튼 아산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또 순천에 전국 지속가능발전 그 협의회 그 전국 대회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발표했던 주제 중에 가장 제가 열심히 들은 게 갯벌에 관한 거였어요.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포함됐던 건데 우리 아산은 빠졌다.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자, 산 이야기를 하려고 한 이 내용은 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태백산맥, 차정산맥 이런 거 그냥 산 많으면 다 산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의 개념이다. 그럼 우리 옛 조상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옛 조상들은 바로 이거죠. 산은 물을 넘지 않고 물을 건너지 않고 물은 산을 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예전에는 산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걸 산줄기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과장을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요 지점에서 거꾸로 잘 거슬러면 다만 30cm짜리 그 또랑 하나도 건너지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백두산까지 갈 수 있지. 무슨 얘기냐면 산줄기를 잘 따라서 가면 그게 우리 조상들의 산에 대한 산줄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야, 지금 무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지도 놓고 뭐 산줄기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아마 이 온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쯤 어디겠죠. 요게 이제 목교천. 근데 잘 보시면은 요 산줄기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그 금북정맥이라고 하는 산줄기가 쭉 이렇게 와서 우리 아산으로 이어지고 뭐 예산으로도 가는데 이렇게 쭉 이어진 거 보면은 무슨 동물이 떠오르는 동물이 있으세요? 뭔가 산줄기 이렇게 이게 저 영인지맥인데 곡교천 북쪽에 있는 영인지맥인데 이런 거 보면 무슨 동물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좀 징그러운 동물. 지네. 발이 여러 개니까 또 조금 지네보다 조금 발 죽은 거. 지렁이란 거. 지렁이가 조금 잘 뻘쩍뻘쩍 죽은 승화를 하면 뭐가 되냐면 뱀이 되죠, 뱀. 근데 뱀은 싫어하니까 사실은 용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조상들은 옛 산줄기를 뭐로 인식했냐면 용으로 인식했어요. 저기 저 배방의 회룡리에 가면 전설이 있는데 뭐 옛날에 세종대왕인가 누가 저 온양온천에 오는데 뭐 비가 와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뭐 용이 그거는 그냥 이름에 붙여서 한 얘기고 전문 용어로는 뻥이에요. 그럼 왜 거기를 회룡이라고 그러냐면 산줄기가 이렇게 돌아서 무슨 얘기냐면 저기 저 광덕산, 만경산, 태악산에서부터 대방산까지 산줄기 쭉 이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성제 쪽으로 가지만 회룡리 쪽에서 대방산에서 약간 이렇게 돌아요, 산이 약간 이렇게 돌아서 산줄기 있는데 거기에 마을이 자리 잡았는데 그게 이제 회룡리라고 이제 한자로 이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여기가 이제 회룡리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럼 다음 사진 갖고 볼까요?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제가 깜빡해가지고 그때는 뭐 관심이 없어갖고 했는데 7월 말쯤에 이걸 화면을 잡아놨으면 좋은데 요건 8월 23일자인데 이 비띠가 사실은 어제 그제는 이 아산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비띠가 이렇게 가죠. 여기로도 이렇게 가요. 남산 쪽에서 올 때. 근데 왜 여기는 안 지나갈까? 그죠? 여기가 아산 천안인데 여기로 왜 이게 안 지나가죠? 요거 저 40분 뒤에 그거에도 비띠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 광덕산, 봉수산, 도고산, 뭐 합성산 이런 산줄기 있죠. 아까 말씀드린 금북정맥의 산줄기, 이 산줄기 때문에 기류가 그 산줄기를 넘지 못하는. 그럼 여기도 산 없냐? 있어요, 여기도 산.
그런데 거기에는 한가운데 중요한 통로가 하나 있어요. 뭐 금강. 그래서 금강에 쑥 파인 통로가 있기 때문에 거길 기준으로 해서 기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그 실제 이게 뭐 옛날 산줄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도 이게 관련이 있어요. 올여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특이하게 너무 덥고 또 하나 특이했던 게 뭐냐면 장마가 굉장히 길었어요. 이거 완전히 장마가 아니라 우기예요. 저기 따지면. 그런데 금년 장마 때 전국에서 비 가장 많이 온 데 혹시 어딘가 아세요? 오, 어디라고 그러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고향이? 예산이 고향이? 아, 예산 좋은 동네. 아이고, 좋은 동네 애들이 껴드셔? 사는 데까지 그랬지? 청양이 비 많이 온 거 어떻게 알아요? 뉴스에. 피해가 많이 났어요. 피해가요? 피해가 많이 났어요. 청양이? 청양 중에 이제 정산. 청양 정산이 사흘 동안 690 몇 밀인가 왔어요. 약 700mm가 왔어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비, 눈 합쳐갖고 연평균 강수량이 1200mm예요. 그러면 1200mm인데 700mm가 사흘 만에 왔으면 하여튼 무지하게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청양 정산이면 요쯤이거든요. 왜 여기가 비 무지하게 많이 오고 여기는 덜 왔을까? 물론 뭐 3년 전엔 여기도 많이 왔습니다만 이게 바로 그 산줄기 때문에 산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산줄기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온양에서 홍성이 멀어요? 공주가 멀어요? 단순히 직선거리나 교통로를 보면 여기가 온양이고 여기가 공주예요. 그죠? 여기가 홍성이에요. 홍성하고 공주하고 실제로는 홍성이 조금 더 멀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공주는 별로 가까운 동네가 아니에요. 사실은 홍성은 예산을 건너뛰어야 홍성이 있죠. 공주는 우리가 직접 접하고 있어요. 송암면 바로 남쪽이 어디예요? 공주시 유구. 그런데 공주는 물론 시내는 좀 공주시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근데 공주는 뭔가 한 다리 건너 동네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산줄기 때문에 생활권과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물론 뭐 자동차로 다니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줄기를 요건 제가 일일이 그릴 수 없어서 어디서 따온 건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금북정맥이라는 산줄기요. 금북정맥은 이름이 아시는 것처럼 금강 북쪽에 있는 그 산줄기를 쭉 이어서 말하는데, 우리 아산은 요 끄트머리만 살짝 닿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 동네로 보면 이게 아산이 좀 복잡하지만 금북정맥이 쭉 이렇게 오고요. 아산은 요만큼만 금북정맥입니다. 여기서 또 산줄기들이 갈라져요. 광덕산, 만경산, 태학산, 배방산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해룡리예요. 이렇게 산줄기 도는 여기가 해룡리. 그 다음에 쭉 가면 여기 도고산이 있고 학성산, 뭐 삼봉산 뭐 이런 쪽. 이 산줄기들이 쭉 이어지는. 산 이름 쓰고 있나? 여기 있네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산을 조금 타시는 분들은 이제 영인지맥이라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해요. 영인산까지 이어지는 그 산줄기를 쭉 말하는데 대략 동서방향으로 가죠. 이 산줄기가 또 지금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예를 들면 여기에 그 봉수대가 있는 연암산, 봉수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연암산이 있다 그러면 연암산에 비가 떨어지는데 연암산 꼭대기에서 남쪽으로 떨어지면 그 빗물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여기서 남쪽으로 떨어지면 복교천으로 흘러가요. 근데 연암산 꼭대기에서 북쪽으로 떨어지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 안성천으로 흘러가요. 자, 요게 금북정맥이에요. 요게 천안 땅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쯤이 아마 태조산일 거예요. 우리 익숙한 태조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태조산에 비가 오는데
빗물이 정상에서 서쪽으로 떨어지면 곡교천으로 가요. 여기서 동쪽으로 떨어지면 어디로 가냐? 금강으로 해서 서해로 흘러갑니다. 그래, 요것이 이제 또 뭐와 관련이 되냐면 이 곡교천 유역과도 관련이 돼요. 요거를 이제 조금 단순화시켜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천안 중심과 요 풍세광덕에도 천안 중심과 여기 저 안서동, 황명대학교, 단국대학교 있는 이 일대까지 전체 모든 빗물이 요 녹색이 아까 그 산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어디로 오냐면 아산 곡교천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천안에 비가 많이 오면 곡교천 빗물이 올라갑니다. 천안에 저 하천에 전문 용어로 똥물을 좀 많이 흘리면 그게 어디로 그대로 흘러 들어오냐면 곡교천으로 흘러 들어. 의외로 우리가 특히 천안역부터 안서동 하여튼 천안 중심가는 거의 다 일로 옵니다. 그래서 천안이 잘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어요. 천안 출신 계신가? 미안합니다. 아산 이사할게요. 이사할 거예요? 뭐 아산 뭐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줄기가 뭐 하나 또 있냐면 여기가 도고산인데, 도고산은 여기인데 요 산줄기가 이게 저 덕암산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산줄기가 있거든요. 여기는 곡교천 유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도는 뻘건 게 아산시인데 그 중에 이 녹색으로 된 거는 곡교천 유역, 비가 이제 곡교천으로 오는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의 산 많네, 그죠? 요게 쭉 이어진 산줄기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인지맥, 이름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있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북정맥하고 산이 참 많습니다. 뭐 지금 산 이름 일일이 알 수는 없고 참고로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요 산 이름 저 지도나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이런데 잘못 알려진 산 이름이 이것도 눈에 안 띄었으면 넘어갈 텐데 하필 얘가 띄네. 요 황산이라는 게 경찰교육은 바로 뒷산 거기가 갱티 동쪽 거기가 황산인데 우리 아산시에서 발간한 등산 지도하고 인터넷 다음 지도에 보면 요 송악 저수지 요 옆에 여기도 황산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아마 누군가가 옛날에 1970년대쯤에 누군가 지도 조사한 사람이 잘못 기록한 게 지금까지 오류로 이어져요. 이거 제가 고치려고 꽤 했는데 잘 안 되나 아직 제가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잘 좀 해보세요. 황산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하긴 또 저런 것도 있는데 우리 여기 황산이 거칠왕자예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원래 우리 이름으로는 거칠억산이라고 그랬다. 거칠억산. 거칠다. 거칠황. 그런데 그 갱티에 이렇게 가면 돌멩이가 무슨 입간판 같은데 뭐라고 쓰여 있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지? 뭐라 그랬지? 거기 뭐예요? 거기 저 풍양조씨 종중묘 뭐 하는 고기가 있어요. 제실 그 옆에 보면 입간판에 그 집안에서 한 건 아닌데 어느 장사꾼쯤 되는 사람이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옐로우 마운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또 하나는 얘가 태학산이 맞냐 태화산이 맞냐 그런데 지금 이 태학산 그거 되게 웃기는 게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천안 쪽에서는 태학산이라고 그랬어요. 아산은 뭐 별로 잘나지도 않은 게 태화산이라고 돌멩이 이따만하게 크게 써놨어. 근데 바로 붙어있는 두 봉우리인데 같은 산인데 천안 쪽은 태학산, 우리 건 태화산이에요. 누가 잘못했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떤 놈이 잘난 척하느라고 계속 고집을 부려서 그게 태화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돈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큰 돌에다 글씨 크게 써놨는데 사실은 태학산이 맞습니다.
태화산은 광덕산의 또 다른 이름. 물론 공주 마곡산도 태화산이지만 광덕산의 또 다른 이름이 태화산.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천 많다. 이거 어떻게 알아? 자, 뭐 곡교천만 알면 돼요, 그죠? 곡교천. 그 다음에 천안천, 여기 천안 쪽은 생략을 했습니다만 천안 쪽 분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고요. 기왕에 이 지도 본 김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익숙한 거죠, 그죠? 74년에 준공된 아산만 방조제하고 79년에 삽교천 방조제 이 두 개 때문에 우리 이제 아산 쪽은 이제 바다하고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죠. 뭐 다 잘 아시는 데입니다. 경치 좋죠. 공사리 성당은 다 잘 아시네. 근데 여기 성당 들어서기 전에 여기가 뭐 있던 자리죠? 거기가 이제 조금 딱딱한 말입니다만 조창.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모아서 쌌다가 다 모아지면 서울로 운반하는 큰 배에다 싣고. 근데 여기가 한때 잘 나갈 때만 해도 충청남도 전체 지역의 세금이 다 여기로 모였어요. 여기에 예산, 온양, 천안 이쪽은 말할 것도 없고 저 공주, 부여, 심지어는 충북의 청주, 옥천, 문의 이쪽도 다 이쪽으로 여기로 왔었어요. 그런데 진짜로요? 예, 그다음에 참고로 평택 것도 일로 왔어요. 왜냐하면 평택은 조선시대 때 충청도입니다. 경기도가 아니고.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조선 후기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세금을 쌀로 걷는 거에서 돈으로 걷는 거로 서서히 바뀌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여기로 모이는 게 조선 말까지 갔다면 공세리는 뭐 부산항, 인천항, 저리가라로 커졌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바뀌면서 이렇게 침체돼서 대략 한 1865년쯤에 모든 역할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대략 한 그로부터 30년 뒤에 거기에 이제 그 드비지 신부라는 분이 그 성당에 자리를 잡았고 여기를 그 사기꾼한테 샀는데 사기꾼이라는 건 알고 산 건 아니고 팔아먹은 놈이 사기꾼이고 이게 국공유지니까 산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문서가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그 천주교 쪽 보고 그거 내놔라 그랬는데 정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로 뺏지를 못했어. 어쨌든 그래서 드비지 신부님이 그걸 사고서 거기에다가 성당을 세운 게 우리가 잘 아는 공세리 성당이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머리 아프니까 그냥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우리 아산에, 여기는 하양창은 어디냐면 지금 준포천의 맨 끝에 안성천하고 만나는 요 지점인데 공식적으로 배를 대든 거는 지금 평택 땅이에요. 요 내깔 북쪽은 평택 땅, 남쪽은 준포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고려시대 때는 아산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아주 하양창이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평택입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세리 공진창에서 세금을 걷었다. 뭐 이런 것도 가면 이거 세금 이거 쌀 모아놓은 거 도둑놈 훔쳐갈까봐 성도 쌌던 거고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석포사제 있는데 여기가 백석포는 돌이 허해서 백석포라고 했구나. 배가 많구나. 바닷가구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돛대가 하나짜리니까 중선 빼면 조금 더 컸겠죠. 백석포는 다 아시죠? 백석포는 뭐 청일전쟁 당시에 청일전쟁 일어나기 좀 전에 청나라 군대들 많이 와서 상륙했던 청일전쟁과 관련된 상징적인 지역이 백석포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산만으로 막혀서 내륙 쪽으로 있지만 저희 형님들이 여기 예전에 강다리 사러 버스 타고 덜덜거리고 갔다 왔다고 그런 말씀. 여기는 잘 아시는 아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갯벌, 바닷가, 걸메리, 그죠? 걸메리. 여기 걸메리인데 이게 지저분하죠? 이게 더러워 이게? 사실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뭐죠 이게? 그렇죠. 누구요? 아니 손님.
말고 이 여자 목소리였는데 분명히 누군가 자수해 보셔. 누구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아, 촌스럽게. 그이가 뭐예요? 촌스럽게. 원래 온양에는 개가 없어요. 온양에는 그이만 했어. 우리는 개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이. 저 해암리, 인주 해암리 뭐 이순신 장군 뭐 어쩌고 하는 그 바위 얘기할 때 동네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은 그 전에 다 뭐라 그러냐면 이 그이바위 그랬어. 그이바위. 개바위 이렇게 안해서. 그래서 요새는 온양에서는 개 어디 가죠? 하셨나 보다. 그이라고 그래서. 개 그러면 개하고 개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헷갈려, 그죠? 근데 그이하면 딱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유일하게 남아요. 물 들어왔을 때 모습. 자, 이제 두 번째 아마 크게 가면 이제 배와 관련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산은 이 아산만 바다를 통해서 이제 배가 많이 드나들었는데 곡규리 근처까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소각장 근처까지. 근데 여기 다리가 여기에 있던 다리가 언제 없어졌다는데 그 우리 형들은 다리를 못 봤다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50년대까지 다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희 형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요게 오목천이 신정호에서 내려가는 요게 오목천인데 오목천하고 곡교천 만나는 여기에 새우젓배 됐던 걸 본 적이. 저도 야 너도 데리고 갔었어 그때. 그런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어릴 때라. 근데 어쨌든 배가 많이 드나들었고 요게 아산 지역에 배를 댔던 데가 대략 한 확인된 것만 지금 40여 곳이고요. 이 중에 이제 가운데 뻘겋게 이렇게 된 거는 역사책에 이름이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백석포 있고 둔포는 이 포 때문에 둔포고 공세리 공진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때문에 많이 나오는 데가 이제 개바위나루 해암진 뭐 이제 중광포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선장 쪽은 안 계신가요? 선장 쪽엔 저 이쪽에 노루포 장포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산은 가만히 보시면 이 방조제로 막히기 전까지 아산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대략 아산의 절반 정도는 배로 직접 드나들던 거죠.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아산 사람들은 배도 잊어버렸고 바다도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렸고. 참 사람 변화가 참 빨라요, 그죠? 뭐 할 수 없죠. 뭐 세상이 변하니까. 요거 보신 적 있어요? 요거는 신창면 가덕리에 있는 보통 옛날에는 배를 대면 그냥 옆에 냇갈 옆에 그냥 이렇게 펄쩍 떠내리는 건데 잘못 떠내리면 갯벌에 푹 빠지고 이제 잘못하면 미끄러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 동네만 유일하게 여기가 곡규천 신창면 가덕리예요. 강청리 가덕리 고 있는 곡인데 돌로 갖다 이렇게 부두처럼 쌓아놨어요. 아주 그 편리하게. 근데 저거를 어떻게든지 아산의 문화유산으로 어떻게 지정을 하고 싶은데 될래나 잘 모르겠네요. 여기 이 집도 보이네요. 남집 광고인 것 같은데 여기 요새는 얼마예요? 한식 뷔페 7,000원이요? 올랐네. 5,000원대 가봤는데 우리 저 남상권 이사가 여기 있으니까 좀 쿵짝이 잘 맞아서 좀 요새는 쿵짝이라면 촌스럽다. 요새는 티키타카 저기 제 기준으로 정신없는 놈들 얘기.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정비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뉴스 뭐가 나와서 듣기 싫어. 제가 집사람이 이제 채널을 이렇게 바꾸는데 이렇게 채널 돌아가는데 순간에 뭔가의 글자에 어디에 글로벌 도네이션 이런 글자가 뜨더라고요. 제 입에 이제 전문 용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미친놈들. 좀 이상하지만 저는 늘 어디 가도 그런 얘기인데 저는 아산 사람이라서 아산이 저한테는 지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에요.
미친놈, 제가 미친놈인가? 지구가 둥글죠. 왜 축구 같은 거 중계할 때 좀 잘난 척하면 꼭 그런 얘기해. 꼭 질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면, 또는 잘하면 이길 것 같다면, 공은 둥근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둥근 거는 중심이 정해진 게 아니죠. 그렇죠? 둥근 데가 이 가운데 핵이 아닌다면 표면의 중심이 어디예요? 중심 없어요. 그게 지구 구체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조선 후기 홍대용 선생이 천한 뿐이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 우주의 중심은 내가 있는 이곳. 어디든지. 천안이면 천안,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아산이면 아산. 여기가, 그러니까 아산 사람은 아산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투리란 말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지방말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산 지방말. 그럼 아산 사투리. 그게 굉장히 싫어.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극단적이고 편협한데, 저는 굉장히 편협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뭐라 그러냐면, 제 스스로를 저는 지역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뭐 얘기하면 짜증나는 사람. 그냥 각자 사람마다 자기 사는데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뭐 염치 살면 염치가 중심이고, 시록동 살면 시록동이 중심이고,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어서. 왜 끌고 갔지? 이거 5,000원짜리에서? 자, 여기가 이제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그리타워라고 하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요거 다리가 조금 먼저 놔졌고, 요게 조금 나중에 놔졌는데요. 요거 이제 지금 은행나무길 그 앞에도 두 개 있죠. 현충사에서 나오는 거 하나 있고, 은행나무길 앞에 새로 놓고, 흔히 세월교 같은 그건데, 요거 놨을 때 제가 무지하게 욕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뒤에 요거 놨는데, 요거는 일종의 징검다리예요. 콘크리트로 아마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이렇게 뜨문뜨문 놓은 징검다리 번쩍번쩍 뛰는 건데, 요거 놨을 때는 누가 놨는지 왜 놨는지 모르는데, 왜 이거 놨나 모르겠어요. 왜 놨대? 이거는 자전거나 급할 때 차도 다녀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다리 운동회인데 뭐 이거 왜 놨나 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놨을 때 제가 칭찬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반듯하지 않아서. 얘는 옆으로도 수평이지만 위로도 일직선이라고 그랬죠. 평면도로 봐도. 그런데 얘는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그런데 요 두 다리 사이, 여기 지금 하수처 처리장 요 물 나오는데, 요 근처가 제가 곡교리, 이 동네 이름도 고분다리인데, 고분다리 어르신 모시고 가서 확인했던 자리가 요 근처에 옛날에 다리빨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다 없어지고, 이게 속에 묻혔을 때 뻘 속에 들어있는 다리 흔적이 조금 남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분다리가 요 근처에 있었는데, 그 고분다리는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굽어 있죠. 상류로부터 이렇게 큰 물이 날 때, 물이 칠 때 잘 안 부서지고, 우리 아치 하는 거 똑같죠. 이제 원리는 다 아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는 섭다리, 비록 나무발 놓고 현찮게 놓은 다리지만 가능하면 좀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역학적으로 이렇게 구비를 줬던. 그래서 표준어 발음으로는 구분다리지만 우리 식으로 부르면 고분다리가 되는 거고, 고분다리를 한자로 써서 뭐가 됐고요. 복교처럼. 그런데 구분다리, 뭐 석다리 이런 거 전국적으로 무지 많은데, 얘는 보통명사, 고분다리 복교는 보통명사인데 고유명사화 됐어요. 왜냐? 이 다리가 있는 길이 무지하게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쳐봐도 되고, 실제로 가보시면 서울의 천호동 쪽 있죠? 거기에도 사실 고분다리 곡교리가 있어요. 제가 그거 찾았더니 일부러 갔었는데, 옛날 한강 지류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가 뭐냐면 저 오른쪽 위에 여기가 염티저수지인데요. 염티저수지 한가운데 1960년대 저수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45번 국도가 여기로 이렇게 지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은봉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선시대로 따지면 1급 국도가 지나던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길에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다리 이름이 보통 명사인데 고유명사화되고 다리 이름으로 마을 이름, 여기도 고분다리, 이 내깔 하천 이름도 고분다리 이렇게 이제 쓰이게 돼요. 뭐 좀 저거 한 얘기 이따가만 저기다 도로 이름을 아마 간단히 써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의 충무교 있잖아요. 은행나무길 가는 충무교에서 거기 저 옆집 석정리 지나가고 방열리 쭉 가는 은봉준포 갈 때 그 길은 없던 길. 있긴 있죠, 새길 조그만. 근데 정식 길은 이렇게 돌았다가 염치저수 저기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우회도로가 나게 됩니다. 자, 길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아산에는 의미가 있는 길이 쭉 몇 개가 있는데, 뭐 그분 이게 조금 높은 것 같아서 먼저 써놨어요. 어로니까 누가 댕기는 길? 여기 써놨네. 임금이 댕기던 길, 그죠? 그래서 어디 오실 때? 온양행궁에 올 때 오가던 길, 그 어rum. 보통은 어디서 오냐면 일반적으로는 서울에 와서 저 딴 동네는 모르겠고, 하여튼 수원 지나서 세 번째 잠을 어디서 자냐면 보통 직산에서 자요. 천안 직산. 그 관아에서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천안 관아, 직산현 말고 천안군 관아. 지금 어디냐면 천안 중앙시장 옆에 중앙초등학교 있어요. 그 자리가 옛날 천안 관아 자리인데, 거기에 딱 들러서 뭐 김밥도 하나 먹고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고 쉬었다가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온양나들이를 거쳐서, 그때도 온양나들이 있었죠. 이름은 없었고 길은 그 근처죠. 온양나들이 아시죠? 다가동에서 이렇게 갈 때 보고 이게 지하도 더럽게 내가지고 아주 운전하기 어려운데 저 더럽게 내는 곳 옛날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뭐같이 잘라야 돼 옛날 식으로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못 고쳐요. 한 번 잘못하면 진짜 어려워. 거기가 온양나들이죠, 그죠? 왜 온양나들이? 온양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데니까 온양나들. 송악나들은 어디에 있어요? 1송악, 2온양. 송악나들이 어디에 있어요? 송악사거리가 거기가 송악나들이? 송악이? 온양이죠. 온양에 있는데 송악나들이 왜? 송악 나갔다 들어왔다 했는 데니까 그런 얘기. 어쨌든 거기로 해서 이렇게 지금 천안에서 아산 오던 옛날 21번 국도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고서 옛날 국제방직 요새 아파트 양쪽에 들어서 쭉 거쳐서 내깔 국회청 건너서 모산 옛날에 가운데 옛날 길 있죠. 농협 있고 뭐 이렇게 읍사무소 있는 거기. 그걸로 쭉 와가지고 모산 거의 서쪽 끄트머리까지는 거의 임금이 다니던 길이나 조선시대 도로나 영로나 똑같아.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면 모산 끄트머리 삼거리인데 거기서부터는 지금의 동신초등학교까지 길이 없었어. 거기서는 어디로 이제 딱 도는 거냐면 크라운제과 신도리코 있죠. 그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좌보동 앞에 지나가고 구온양 앞으로 해서 성당입국에 넘어서 온양 이렇게 가는 길. 그게 이제 뭐냐면 옛날 임금이 다니죠. 이따가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모산에서부터 동신초등학교까지 신장로는 온양행궁을 뺏은 일본 놈들이 온양행궁을 여관으로 만들고 목욕탕으로 만든 다음에 영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새로 길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통 무슨 길이라고 새로 냈으니까 신장로 이제 그렇게 시작된 그 길. 자,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분다리를 지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충청 수영로라는 길인데 복잡하니까 설명 간단히 얘기하면 보령 오천에 가면 충청도 수군본부, 요즘 말로 충청도 해군본부가 보령 오천에 있었어요.
키죽에 유명하고 가끔 갱갱이 해 먹으러 가는데 거기 오천성 있는 데가 그 충청 수영성인데 거기까지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이따가 막 지도에 살짝 보일 겁니다. 영로는 뭐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 이순신 백이중국길은 길 새로 낸 건 아니고요. 이 충청 수영로 따라서 어디까지 왔었냐면 동천리 삼거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염치저수지 맨 저쪽 끄트머리 입구죠 말하자면. 좀 온양 잘 아시는 분은 그 충무유원지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하여튼 그 근처 느티나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갈림길인데 그 근처까지 왔다가 충청 수영로는 염치저수지 그 가운데 자리로 해서 고분다리 거쳐서 신창으로 해서 신라원으로 가는 거고 그 동천 삼거리에서 길이 하나 갈라져요. 그 길이 방열리 지나서 쭉 해서 이제 온양 이렇게 오는데 이순신이 이제 그쯤 가다가 지금 보문사 엊그제 무슨 뭐 음악 했다며 뭐 비도 오는데 뭐 많이 왔다며 박완규가 노래 불렀다며 네? 아이고 가볼까 요새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얘기 죄송합니다. 그저 텔레비 재미나게 보는데 불꽃 밴드 촌스럽게 왜냐면 우리 90이니까 지금 애들 노래 잘 몰라 재미없어. 꺼나 그래 그 길을 백이종공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바위 갔다 온 길, 그 다음에 넙티고개 이렇게 쭉 갔던 그게 있는데 넙티고개인데 이 넙티 뭐 아시죠? 그 배방 수천리에서 천안 광동 넘어가는 고개 아산에서 제일 그 높은 데인데 여기는 이제 넓어서 넙티예요. 가끔가다 어디에 기억 시옷을 써서 넙티 하는 분이 아직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넙티입니다. 이 넙티가 이순신이 살아서 아산 땅 가장 마지막으로 밟은 게 이제 넙티고요, 그죠? 1597년에 백의종군하러 가다가 이제 그로 갔는 넘어가고서 1년 뒤에 죽었죠. 요량 해전에서 이제 전사 순국을 하고 나중에 시신으로 돌아오고. 엊그제 저 아산학 연구소 이렇게 조금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그런 얘기하던데 지금 아산시에서 10월달인가 11월달에 이순신 뭐 장례행절인지 운구행렬인지 뭔가 하는데 그걸 용역받아서 주관하는 사람이 원래 역사는 아니고 장례 전문가 쪽에 받아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바닷길로 운구였대더라. 나중에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순신은 바닷길로 온 거 아니에요. 육로로 왔어. 시신 죽고 난 뒤에 좀 골치내고 뛰어야 돼 말해야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개도 많네, 그죠? 넓어서 넓지, 좁아서 솔티. 솔티는 어딘가 아세요? 카토로라고 하는 데 있죠? 맹사선 고택 지나고 나서 거기서 호서대학교 좀 넘어가는 고개. 그게 이제 원래 천안 풍세로 넘어가는 온양 관하에서 풍세 쪽으로 다니던 공식 주요 도로인데 좁아서 솔티입니다. 이 소설티는 잘 몰라셔도 돼요. 그냥 심심해서 써봤어요. 소설티는 오영제고개. 오영제고개 아시죠? 성악에서 대술 넘어가는 거. 거기 고개가 몇 개것이요? 고개가 몇 개것이요, 거기? 보통은 지금 거기 뭐 흑두부하고 여기 추어탕하고 뭐 이렇게 부엉 이상한 거 해놓고서 거기가 오영제 고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고개가 5개라 오영제 고개. 어디냐면 동아리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 마지막 고개고 마지막 고개 이름이 소설티인데 지금은 다른 고개를 안 쓰고 신장로가 새로 났어요. 저 수곡리 쪽으로 난 길이 신장로예요. 그 새로 나서 고개를 안 쓰고 나서 마지막 고개를 그대로 이름이 그냥 오영제 고개로 살아남았습니다. 갈제는 우리 아산 분들 많이 공부하는 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금국정맥 산줄기에서 광덕산 쪽으로 산줄기가 갈라지거든요. 갈라진다. 산줄기가 갈라지는데 거기를 갈제라고 합니다. 희내제는 아마 인터넷 지도나 아산시 등산 안내 지도 뭐 이런 데 보면 흔으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고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저 산림박물관 그 옆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성고개였고 지금 저 자연휴양림인가 있죠. 이쪽 강청리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상추봉하고 다짜봉 사이로 올라가는 길. 그 위에 가면 휴양림 관리사무소 있고 그 옆에 폭포같이 인공 폭포같이 만들어지고 지금 파란색으로 울타리 막아놓고 내려가는 그 고개가 원래 옛날에 희냈죠. 그 영인 향교 쪽에서 넘어다니는데 그게 옛날에 신창 사람들이 영인이나 평택 쪽 빨리 갈 때 그 길로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한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티. 한티는 사실 큰 고개란 뜻이에요. 우리 아산에 큰 고개가 두 군데가 있어요. 큰 고개 식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우 먹으러 안 갔구만. 너무 비싸 한우가 그죠? 염티읍, 염성리, 경동식당부터 온갖 식당 중에 하나가 큰 고개 식당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도 이상하지 왜 좋은 이름 놔두고 큰 고개 식당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흔히 염티고개라고 말하는 그게 사실은 염티고개가 아니라 큰 고개였어요 옛날에. 근데 이 큰 고개라는 또 다른 뜻의 한티가 있는데 요거는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 한티라고 아무도 안 불러요. 신창고개. 잘 모르겠으면 순천향대 옆에 맞은편 신창 휴게소 있는 고개 있죠. 그게 옛날에 큰 고개라고 그래가지고 한티라고 했어요. 그런 게 여기저기 많이 있고 이거 한티 이거 옛날에 유명한 거 신창 휴게소. 신창 휴게소 옛날에 전성기 시대 거기 지나가 보신 분 계시? 신창 휴게소에서 가락국수 잡숴본 분. 아니 먹었죠 옛날에. 아 오래들 사셨구만. 신창 휴게소가 옛날에 전설적인 가락국수 먹기 어려웠어요. 땡기면 먹어요. 왜냐면 삽교천 방주제 막히면서 승용 작업으로 조금 댕겼죠. 서해안 고속도로 나면서 이렇게 많이 댕겨서 그렇지. 그거 없을 때는 내포 쪽 예산, 당진, 홍성, 서산, 태안, 청양은 약간 좀 빼고 보령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지나가요? 신창 휴게소 지나가요. 어디 가려면 서울이고 천안이고 서울권으로 수도권 가려면 그리고 저 직행버스 거기 다 서던데 보글보글 되는. 지금은 참 많이 약해졌죠. 이러면서 또 시간 때우는 거죠. 이거 대동여지도래요. 복잡해서 못 보고시오. 쉬운 거에다 그냥 표시해놨어. 아까 그거는 산줄기는 잘 표시가 되는데 길이 조금 불확실해서 길 여기가 온양아산 신창인데 요게 길 보기가 좋아서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남대 충청 수영로라는 건데 요게 삼남대로라고 하는 건데 충청도 전라도를 쭉 거쳐서 경상남 통영 거기까지 이렇게 가든 그 길이 있고 거기서 갈라져서 이제 우리 아산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보령까지 가는 것이 이제 충청 수영로. 이게 아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1급 도로예요. 조선의 9대로라고 해서 대표적인 도로가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했던 길이고요. 예컨대 우리 그 얘기 예컨대 이순신이 해미에 잠깐 근무했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순신이 군관 장교로 잠깐 해미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럼 이순신이 해미 갈 때 어디로 갈 것이? 이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때는 사신도 다니고 하던 길. 그게 신창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게 이제 왜 지금 제가 강조를 했냐면 바로 바닷길하고 육로하고 해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복교 고분달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성이 있는데 자 이제 요거는 온양군 지도인데 실측 지도하고는 많이 달라요. 회화식 지도라서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 그렸는데 요게 설화산, 연산, 온양, 구온양 관한데 요게 보면 뻘겋게 아주 굵게 길이 하나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쪽 끄트머리 요쪽 끄트머리 양쪽에 한자로 두 자 같은 내용이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어로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 왕들이 온양에 올 때 이렇게 지나갔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온양 왕 행궁 온천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자세히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보던 데다 그죠? 이거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있는 거죠? 구운양 거기 제일 유명한 짜장면 집은? 그게 더 중요하네. 거기에 있는 학교는? 학교가 더 큰데 온양초등학교. 온양초등학교가 아산에서 가장 첫 번째 세워진 공립초등학교 1908년. 그 다음에 우리 아산에서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아산에서 가장 먼저 3월 11일 날 온양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요. 그래서 뭐 지금 기념행사는 4월 4일 현장사지만 시작은 온양초등학교. 온양초등학교는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고요. 요거는 아산면, 영인면 아산리에 있는 여민루라는 건데 이게 뭐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냐면 옛날에 관아가 있던 자리다. 관아의 문이다 그런 거죠. 요거는 옛날 게 아니고 한 8년 됐나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막 대놓고 막 특정 이름 얘기해도 되나? 우리 국회의원 가선거구가 누구예요?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이 괜히 역사에 대해서 아는 척을 많이 해요. 또 나름 공부도 조금 하고 삼행시 잘 짓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관심은 있어요. 이명수 의원이 신창 읍내리 출신이에요. 자기 고향.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이렇게 보니까 딴 데는 뭐 이렇게 건물이 구원양에도 뭐 하나 있고 저 영인에도 뭐 하나 있는데 신창 읍내리에만 없어. 그래갖고서 한 7, 8년 전에 이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추정해서 복원해 놓은 것이 조그만 정자, 공북정이라고 하는 정자입니다. 여기가 요 주변에 조선시대 신창에 관아가 있던 데다. 관아가 여기 있어? 이건 우리 사실은 다 알아요. 그죠? 뭐냐면 요 얘기하려고 요 얘기. 그죠? 지금은 아산시가 이렇게 됐지만 요렇게 하나로 붙어온 것은 1914년 일본이 식민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하는 게 뭐 하는 거냐? 떡 싸주고 끔 주는 게 아니라 부려먹고 뺏어 먹는 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탈 착취라고 한자말로.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군데 조그만 거 여러 개 지금 저 왜 학교 통폐합 하잖아요. 그죠? 쬐끄만 학교 크게 만들어. 그럼 교장도 한 명. 그 다음에 학교 건물도 하나. 그죠? 근데 쬐끄만 학교 3개 두면 교장도 3명, 건물도 3개, 돈 많이 들어가. 효율, 식민지 지배의 효율. 그러면 군수 한 놈만 보내면 이 세 군데를 다 뺏어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키워요. 그게 이제 행정구역 통폐합 발편인데, 그래서 1914년에 이게 하나가 돼서 아산군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뭐 거의 한 2000년 동안 서로 다른 고을이.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당진시, 예산군, 아산시 이렇게 있으면 다른 고을이잖아요. 똑같아. 온양군 따로, 아산현 따로, 신창현 따로 다 다른 고을. 다 사도가 따로 있고 군청, 시청이 다 따로 있어.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었다. 우리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1914년입니다. 100여 년 됐죠. 온양군은 요 네모난 데가 관아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가 우리가 구운양이라고 하는데, 그죠? 구운양에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대비해서 신온양이 어디? 여기. 지금 우리 온양온천 있고 아산시청 있고 우리 앉아있는 이 동네가 온천동 일대가 신온양이죠. 그죠? 저쪽은 구온양. 왜 구온양이 쫄딱망하고 왜 신온양이 됐을까요?
장항산 철도. 장항산 철도를 왜 일본 놈들이 일로 뺐을까요? 여기가 더 길내기가 좋아서일까요? 부은항 앞으로 빼도 신창으로 거의 평지예요. 그죠? 거기가 길내기 더 좋아요. 이렇게 보면 623도를 우리 알잖아. 거 길내기 좋아요. 근데 왜 일로 뺐을까? 그 전에 그렇죠. 1922년에 20년부터 22년에 철도를 까는데 그 전에 1904년에 온양행궁을 일본 놈들이 뺏어서 이거를 여관 목욕탕으로 만들고 장사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신장로선 나왔어요. 그죠? 근데 신장로보다 좀 더 사람들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철도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경남선, 그 경남은 경상남도가 아니라 서울 남쪽 경남선 철도, 지금 장항선인데 그걸 쭉 깔았는데 그 전체적으로는 지금 충청도 서부 지역을 수탈 착지하기 위해서 열차를 놓은 거고 우선적으로 온양 쪽 빨리 깔은 것은 온양관, 지금으로 말하면 온양관광 대자리 영업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통합하고서 통합된 아산군청이 영인면 아산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1922년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이 100주년 되는 게 3개가 있어요. 우리 아산에. 그죠? 하나는 철도, 장항선 철도와 온양원 전역개통 1922년 작년에 100주년 그 다음에 아산군청이 영인면 아산리에 있다가 온천리로 왔어요. 온천도 어디 자리죠? 지금 뭐 있던 자리? 거기. 맞은편 거기. 거기 뭐지? ULCT. ULCT 잘 모르겠으면 구경찰서는 우리 익숙하죠? 그 구경찰서 맞은편에 지금 하나은행이 있고 한 그 ULCT 자리가 군청 자리. 거기를 1922년에 왔어요. 마지막으로 10월 달에 공세리 선당이 지금의 그 본당이 준공이 됐죠. 아산에 22년에 100주년 된 게 그 3가지. 어쨌든 1922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온양 중심지가 아산의 중심지가 온천리로 딱 온천동으로 굳어버렸어요. 자, 뭐 여기 이제 순천향대 앞에 거기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 변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4년에 되기 전에는 서로 다른 3군데인데 동네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온양은 백제 때 온양이라는 데가 지금 옛날에 온양이 지금의 어디냐면 여기 온천동 쪽 온양 쪽하고 송악, 배방, 탕정 여기가 온양입니다. 거기가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탕정이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온양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예예요. 탕정이 뭐다? 탕정 무신액교라고 그랬어, 그죠? 탕정이 뭐다? 끓일 탕자에 우물정자. 탕이라는 게 뭐 매운탕, 설렁탕, 요새 말하면 무시받는 보신탕, 뭐 이런 거, 해물탕. 이런 탕에다가 정은 우물정자. 뭔가 펄펄 끓어 우물이야. 그러면 요즘 말로 탕정이 뭐예요? 그냥 온천. 그래서 그때도 온천이란 말도 썼고 또 온정이라는 말도 조선시대에 썼는데 아마 그게 옛날 백제 때나 고려 때까지는 탕정이라고 쓴 것 같아요. 용어를. 근데 다만 이거는 완전 한자어입니다. 백제 때 사람들, 백제 때 이 온양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 이름이 탕정이야 그렇게 했을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완전한 한자어기 때문에. 근데 모든 지명이나 지역이나 이런 언어는 한자어가 먼저가 아니다. 순수 우리말이 먼저. 지금 아까 제가 살짝 비꼬듯이 얘기했지만 글로벌 도네이션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아주 불편해요. 그런 거 막 떠드는 사람 영자 신문 갖다 놓으면 못 쳐다봐요. 그러면서 가끔가다 어디서 이상하게 하나 들은 거 같고 막 떠들어. 이게 예능이나고 토크쇼 하는 애들이 아주 버려놔요. 외국 여행 한번 가서 이상한 거 처먹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거 또 전문 용어가
잡숫고 와서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 아주 버려놔야 돼요. 걔들은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떠드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영어 많이 쓰고 뭐 하여튼 많이 쓰면 굉장히 똑똑하고 전문가 행세하는데 예전에는 전부 한자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특히 한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결정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지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한자가 먼저고 한자가 옳은 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한자는 나중에 표기를 위해서 쓴 거고 원래는 우리말이 먼저. 우리말. 그래서 얘는 순수 한자어라서 백제때 사람이 뭐라고 했나 저도 모르겠어요. 상상을 못하겠어요. 얘는 지금도 몰라요. 굴직기량은 무슨 말인가 지금도 몰라요. 신청 편하시게 일 있으면 막 가세요. 괜찮아요? 지금도 무슨 말인가 모르고 얘는 완전 한자어입니다. 새로 번창합시다. 그래서 신창 뭐 이제 하는 분이 명함에다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New Rising. 이거 좋은 말이에요. 이거 좋게. 옛날에 한자에 익숙하면 신창. 요즘은 영어에 익숙하면 New Rising 이렇게. 근데 그분은 신창에 애정 갖고 뭐 하시던데. 근데 얘들은 뜻을 몰라요. 지금 제가 한 30년 정도 고민해서도 몰라요. 얘는 한 20여 년 만에 간신히 알아냈어요. 근데 얘는 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아산시하고 통합되기 전하고 후가 따져도 어쨌든 아산인데 이거의 어원이 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욕심을 내서 좀 말씀을 아주 이거 얘기하면 이것만 갖고 10분 20분에 되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말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먼저다. 그런데 그걸 편의상 표기할 때 한자를 빌려서 쓰는데 한자의 뜻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소리를 빌려서도 쓰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두식 표기라고 해요. 그러면 원칙이 뭐냐? 없어요. 쓰고 싶은 놈 마음대로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이놈이 쓰면 이렇게 되고 저놈이 쓰면 저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아산의 유래가 뭘까? 아산은 유래가 어금니바위인데 어금니바위라는 바위 자체가 아산에는 없어. 아산에 없는데 그 수암자 뒤에 수암자 스님이 아주 많이 울고먹는 어금니바위 있는데 그 바위가 뭘까요? 그 원래 어금니바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0년, 1000년 동안 어느 기록에도 그 바위를 어금니바위라고 한 기록은 없어요. 옛날 기록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바위 아니면 악여우. 그럼 이 말은 언제 나왔냐? 결론적으로 추정하면 대략 1928년쯤에 누군가가 만들어. 28년쯤이 언제냐면 일본 놈이 1904년에 온양행궁을 뺏어서 여관으로 만들 때 이름이 온양관이에요. 그거를 경남철도, 다시 말하면 장안산 철도를 깐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고 인수를 했어요. 온양관을. 그리고 그걸 부시고서 새로 신식으로 줬어요. 그러고서 새로 지은 신식 이름이 신정관이에요. 그래서 28년에 신정관이 26년에 사서 공사하고 28년에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돈 많이 들였으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손님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신정관을 여기저기 막 홍보를 무지하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심지어 일본에도 가서 홍보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신정관 홍보의 끄트머리 한쪽 부팅에 신정관이 어디 있어? 아산에 있어. 아산은 왜 아산이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니까 이건 어금니 하자고 산이야. 그러면 어금니 관련된 거 아산에 없나? 이거 번쩍거리는 거 밖에 없는데 하다가 이 바위를 본 거예요. 얘가 뭐랑 비슷하다. 일본 사람이 써놓은 기록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맹수의 어금니와 비슷하다. 그 어금니는 사람 어금니가 아니에요. 맹수의 어금니와 비슷하다 라는 표현을 거기 썼어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슬그머니 슬슬 부처바위, 애기어근바위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 어금니바위라고 부르는데 적어도 1928년에도 아암, 어금니바위 그 말은 없어요. 그럼 어금니바위는 아마 28년 이후에 조금씩 만들어진 그 용어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론은 영인산을 으뜸산이라는 뜻으로 엄술이라고 했다. 이거 뭐 보도 듣도 못한 얘기네. 사실은 제가 8년 전에 20여 년의 결론을 내린 게 사실은 지금 영인산에 가면 시련과 영광의 탑 있죠. 그 시련과 영광의 탑 지금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걸 연화봉이라고 이름을 지멋대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 봉우리 원래 이름이 제가 그 마을 어른한테 확인을 한 거예요. 그게 엄봉이다. 엄봉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엄봉. 지금도 얘 이름 살아있죠? 음봉면 엄봉. 음봉, 엄봉. 음하고 엄하고 다르잖아. 같은 거예요. 약간씩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부터 이걸 풀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또 한 가지 말씀. 우리는 산이라는 게 우리말인 줄 아는데 산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산은 중국말이에요. 우리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산만 쓰다 보니까 산 이외에 다른 말을, 왜? 빨리 끝내달라고? 춥다고? 편하게 하지. 왜, 읽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이 아니라는 걸 좀 일단 알아놓으시고, 그럼 우리말로 산을 뜻하는 원래 거가 뭐냐면 술, 또는 매, 이게 다 우리말로 산을 가리켜. 원래 우리말. 한국 사람, 고유말. 그런데 이제 지금 산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백제 사람들은 당신 동네 이름이 뭐요? 하면 영인산을 그 산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엄술이요 그랬고, 엄술 밑에 사니까 당신 고을 이름 동네 이름이 뭐요? 엄술 그랬어요. 산 이름이 왜 고을 이름이 돼? 산 이름을 고을 이름으로 쓰는 데는 많죠. 부산, 울산, 그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이게 통일신라인데, 신라가 백제를 딱 점령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 시장만 바뀌어도 확확 뒤집어 놓고 대통령 바뀌니 더 뒤집어 놔. 그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나 모르겠어. 근데 하물며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갖고서 명칭을 막 살살 바꿔요. 이 글자 배기 싫어. 엄수를 우리식으로 쓸 거야. 그래갖고 뭐라고 쓴 거예요? 같은 얘기. 엄수를 요렇게 쓰거나 엄수를 요렇게 쓰거나 무슨 말인가 다 알아들으시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쯤 되면 우리나라의 지식층들이 한자에 완전히 쩔어요. 한자에 아주 익숙해져. 그러면서부터 모든 거를 이두식이 아니라 완전 한자식으로 쓰기 시작해요. 아산이 됩니다. 넘어가 지구에. 이 산이 무슨 산? 이게 영인산이에요. 신참 쪽에서 바라본 영인산인데, 이 산을 요게 엄봉이죠. 영인 쪽에서 바라보면 제일 높게 보이는, 이쪽에서 바라보면 요 신산봉이 제일 높아 보이죠. 그런데 영인 쪽에서 바라보면 요 봉우리가 제일 높아 보이죠. 요 뒤에 있는 거. 백제 때 사람들은 이 산 이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엄술 그랬대요. 되게 이상하죠? 아니면 한자를 슬쩍 쓰면 엄봉. 되게 이상하죠? 촌스럽죠? 그러니까 연화봉 이렇게 바꾸고 세련됐어. 딱 이러는 거죠. 사실은 엄술이 원어입니다. 근데 저쪽 백석고 쪽에서 찍어야 되는데 거기 사진 찍으면 몇 번 가서 항상 역광이 걸려갖고 그 사진을 못 씁니다. 자,
영인산은 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아산만 입구에서 가장 큰 산이다. 비록 아산에서는 저 도고산, 광석산 이게 많이 남쪽에는 있지만 복교선 북쪽에는 이만한 산이 없고 이게 가장 높고 중요한 산. 그래서 으뜸산, 엄수 그렇게 됐다. 자, 얼렁얼렁 이제 슬슬 끝내가야죠. 자, 요거 어디죠? 신창학성입니다. 신창학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 때 여기는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산성을 많이 쌓았다. 요건 이제 가끔 보셨어요. 이건 어디 있는 거죠? 요즘 말로 온양관광호텔. 이제 굳이 따져서 얘기하면 온양 행궁터에 있는 이게 영괴대비란, 영괴라는 거는 신령스러운 느티나무 얘입니다. 근데 얘는 나중에 시떨어져서 난 놈이에요. 원래 주인 자리가 여기, 얘 일부러 요 사진 나는데 얘 지금 없어요. 딱 베졌어요. 요 옆에 있어. 여기는 누구와 관련된 데다?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25살 때 다리가 아파서 치료하러 왔다가 활쏘기를 할 때 느티나무 3그루를 심게 했는데 3년 뒤에 기주에 갇혀서 죽었죠.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다른 사람 아들로 바뀌었어요. 정조 아버지가 사도세자가 아니고 호적을 바꿨어요. 그래 놓고서,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정조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은 죽였지만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맹겨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의 아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들이 아니어야 되니까. 어쨌든 살아남아서 왕이 되고, 뭐 실제로 그렇게 안 했다는데 뭐 정조가 왕이 되고 천마디에 그랬다며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뭐라 그랬대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기발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거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정말 효자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게 아주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람. 근데 아버지는 뭐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돌아간 지 오래됐고. 그래서 한참 뒤에 1794년 이때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 정조의 엄마 해경무 홍씨가 동갑인데 둘 다 회갑이에요. 그래서 효자였던 정조가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있는 어머니를 위해서는 수원 화성까지 모셔서 여기서 큰 잔치를 해요. 수원에 가면 막 능행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화성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근데 아버지는 없어. 그러다가 이렇게 뭐 물론 뭐 정약용 얘기도 듣고 했는데 온양의 아버지 관련된 게 온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왜 정조 죽고 나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묘의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온양의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렇게 하고 느티나무국이 있다. 그래서 온양군사하고 충청도 관찰사한테 정비 좀 하시오. 충청도 관찰사가 정비하고 돌로 이렇게 울타리 두르고 나서 영괴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스러운 느티나무 있는 곳 이렇게.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서 정조가 글씨를 3글자 써줘요. 한자로 영괴대. 그 글자를 여기다 비석 새겨놨는데, 지금 온양관광호텔 자리 아시는 것처럼 일본 놈들이 한번 다 부셨죠. 아주 일부가 남아서 신정관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신정관이 해방 이후에 6.25 때 미군기 폭격으로 온양 시내 불났다는 소리 들었죠? 그때 신정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온양이 행궁이었다, 저 관광호텔 자리가 행궁이었다는 거 관련된 건 딱 비석 2개밖에 없어요. 그놈의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비석 2개 앵기고서 거기다 49층 주상복합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돌덩이 2개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이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안? 이거 별 볼 일 없는 사진 라고 말하지만 제가 아주 좋아한 사진이었는데, 이게 온양초등학교 만세운동 기념 행사를 한 거예요. 온양 6동 주민들 몇 명이 초라하게 모여서. 그런데 이게 누가 돈 줘서 한 거나 시켜서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들한테 나 이 행사 무지 좋다. 아름답다. 왜? 비록 소박하고 작지만 자발적으로 뜻깊게 주민들이 주도해서 한 행사. 이게 그 어느 행사보다 값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 이제 끝나가요. 아까 김밥 먹은 대가를 치르세요. 여기 아시죠? 자, 여기에서, 자, 심심하니까. 뭐 설명하려고 제가 이 사진 나갈게요. 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온양 별궁 전도 그림, 에디아 커피숍, 왕만두집. 뭐 하려고요? 이 사진 썼을까요? 사실은 여기 때문에. 여기에 뭐 있어? 거기 가면 할아버지도 있고 오토바이 여러 대 있고 가까워서 할아버지 서너 명 있고 담배 피고 그 뒤에 뭐 있어요? 벽에 비둘기도 있고 이순신도 있고 그 다음에 저순신도 있고 또 누구 있어? 유심히 한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야, 성질 부리지 말고 얼렁얼렁 가. 아산을 빛낸 역사 인물이 여기에 네 분이 화강암 부조로 이렇게 있어. 누군가 모르겠다. 가까이 봐도 어이구 잘하네. 요건 누군가? 어이 모르겠다. 누군가? 요거는 좀 알 것 같아. 자, 혹시 누가 있나 한번, 자, 우리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 배도 안 와, 이거. 맹사성 이순신, 맹사성, 또 장영실. 누구요? 이지암이 어디 살아요? 아, 아산분 아니세요? 이지암도 아산분 아니에요? 영인 사또하셨구나. 얼마 동안? 옛날이라서 생각 안 나는데 2달 반 했어. 이지암이 난닥인데도 아산에서 2달 반 동안 뭐 했겠어? 거린청이라는 청 이름 없습니다. 그건 후대에 저 작가들이 만든 거예요. 소설가들. 막 세게 나온다, 그죠?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방금 말씀 네 분이 있습니다. 누가 선정한 걸까요? 1. 문화관광가, 2. 아산시장, 3. 아산시민, 4. 역사학자, 5. 남산본, 6. 윤지상. 누가 있겠어요? 시장은 직접은 안 하는데 아마 약간 뭐 얘기는 했나 모르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이 네 명이 무슨 근거로 왜 세 명이 아니고 네 명이야? 5명이면 어떻고 7명이면 어떤데 왜 해필이면 이게 왜냐하면 4천왕 때문에. 네? 4천왕 중국 4천왕. 네? 누구예요? 왜 이상하잖아. 왜 4명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4명이라는 거 하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홀수로 가요, 그죠? 3, 5, 7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4명이요? 진짜 4천왕 때문에 그랬죠. 그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 4명 뺏기 없어서 4명 살다 죽었나? 모르겠죠?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요. 요건 혹시 봤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렇게 무섭네. 이거 사람 사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여기 봤더니 백월산신지위. 산신이네. 온양의 상징적인 산이 어디요? 온양은 설화산입니다. 설화산이 진산은 아니에요. 온양 관악 뒤에 건 연산. 이순신 종합운동장 그 뒷산은 연산입니다. 근데 멀리 보이는 남쪽에 설화산이 상징적인 산이죠. 아산의 상징적인 산은 영인산. 그럼 백월산은 어딜까요? 백월산은 홍성. 홍성의 상징적인 산이 백월산. 근데 백월산의 산신으로 모셔진 분이 아산에 있어요. 그리고 요분들은
산신 모양 목각에다가 가족이에요. 누굴까요? 아산에 산신이 있어. 우리 보통 산신하면은 무당이나 이런 분이 모시는 분은 관우, 최영장군, 가끔가다 정신없는 놈이 메가더 이렇게. 누굴까요? 힌트 주세요. 힌트. 성이 홍씨. 아, 만전당 홍과씨. 현충사 뒷동네입니다. 이분은 홍주 목사를 했고 이몽왕난을 진압했는데, 난을 진압했다고 저는 높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을 일으킨 사람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진압한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농민 집회를 뒤지게 패서 진압을 하면 진압한 놈이 오르냐 진압당한 분이 오르냐 이런 거예요. 난을 일으키는 사람은 심심해서 난을 일으키는 거 없어요. 난은 이래서나 저래서나 거의 죽을 지경이라 할 수 없이 난에 가다. 그걸 진압하는 게 옳은 거냐? 지금 부여 홍산에서는 이몽학의 난을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저는 근데 별 동의는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분은 다른 그 이몽학의 난이 나서 충청남도가 거의 휩쓸릴 때, 그 중에는 어디 사또는 도망가고 어디는 항복하고 막 그럴 때 이분은 가족들을 홍주성으로 홍주 목사당에 불러 모았어요. 왜? 우리 가족이 여기서 죽는 걸 각오하고 여기서 홍주성을 지키겠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이분은 이제 굉장히 가난했던 청백이고 학자. 그런데 장영실은 왜 아산에 왔을까요? 장영실이 어디서 났대요? 장영실은 부산 동네 관노였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아산에 온 적이 있을까요? 아산에 온 적도 없고 아산에 난 적도 없고 아산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장영실은 오직 하나 본관이 아산, 그 조상이 아산장씨라는 거예요. 그 이외엔 아산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왜 아산을 빛낸 역사입니까? 뭐 빛내서 개뿔 뭐 빛내서 남사를 가서 닦았나 어디에다가 뭐 페인트 칠을 했나 뭘 빛내. 다만 장영실은 쓸만한데 물거먹는 꼬부랑 말로 콘텐츠를 써먹는 동네가 없으니까 아산에서 그냥 이렇게 채가지고 우리 거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아닌데 이 손가락에 꼽을 인물은 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저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놈은 무조건 최고인 줄 알아요. 웃기고 자빠져.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놈은 여기 와서 제대로 뭐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기가 와 박완규가 노래 불렀다며. 박완규 별로 안 좋아요. 저 부활 중에 노래 제일 못하는 게 박완규. 왜 글로 갔을까? 끝날 때 됐어요. 그런 뜻이에요. 누구요? 맹사성. 맹사성은 아산의 대표적 역사 인물인 건 이론이에요. 지금도. 다만 각종 자료에 가끔 오류가 나는 게 인터넷 자료 포함해서 온양 출신이고 이런 용어를 써요. 맹사성은 개성 출신이에요. 개성에서 나와서 개성에서 크고 개성서 공부해서 과거 합격하고 관직 생활까지 하고 몇 살 때 왔난 몰라요. 온 연도를 모르기 때문에 대략 하면 30 넘어서 왔을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모시고. 그냥 온양과 관련이 있지만 온양 출신이라는 용어 굉장히 조심하는데 어쨌든 훌륭하고 대단한 분. 요분은 누굴까요? 처음 봐. 되게 촌스럽게 생겼네. 누굴까요? 처음 봤죠? 처음 봤죠? 다 본 것처럼 싹해 처음 봤으면 이분이 바로 만전당 홍과신 선생. 그 초상화 아까 그 목각 인형 있죠? 그 산신으로 모셔진 그분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 누구요? 장영실. 아산에 별로 관련이 없어요. 요 아저씨 누구예요? 이지암은 2달 반 동안 아산에 있었어요. 오목하면 빼면 2달 근무할 때 뭐 했겠냐? 뭔가 했을 거예요.
원래 유능한 사람은 2달이면 별짓 다 해. 윤석열 대통령 2달 동안 일 벌리고 하여튼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라 이분은 진짜 철학은 좋아요. 특별해. 정말 대단한 분이지만 아산에 이렇게 꼽을 인물은 아니다. 좋은 분, 훌륭한 분, 아산 현감했던 거 맞아요. 뭔가 여기 영향도 있을 거야. 전설도 많아. 우리 아산에서 뭐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는 아니다. 제 생각. 얼굴 많이 바뀌고 요 아저씨 이상하게 생겼. 참 촌스럽게. 누구요? 김옥규. 김옥규는 아산하고 무슨 관계야? 아산에서 난식도 없고 온적도 없고 살기가 아무 관계고 이 사람은 공주 정안 출신이고 천안에서 걷고 서울 가서 살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다만 이 사람이 아산과 관련 있는 건 이 사람의 양아들이 그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작되고 2년 뒤 1912년에 통합되기 전에 아산 군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상징적인 그 유해가 일본의 그 아오모리 묘역에 있다. 능지처참 당했기 때문에 김옥규는 공식 시신은 없다고도 하고 누구는 몰래 빼돌렸다고 하는데 제 눈으로 못 봐서 몰라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1912년에 옮겨다가 지금 저 아산 관아가 있던 영인 아산리 거기에 초등학교 그 뒤에다 이렇게 묘를 만들었어요. 거기 공식 용어가 김옥균 선생 유허라고 되어 있어요. 시신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아산에 뭐 가묘든 뭐든 있으니까 거기는 하긴 이 사람도 가묘는 있네. 맞잖아. 인주 문방리에 그 장영실 가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조상의 묘는 문방리에 있어요. 자, 끝나갑니다. 제가 여기다 두근두근 요거 파랗고 요거 검은 거, 검은색은 좋은 분들 앞으로도 많습니다. 뭐 윤보선 들어가도 되는데 윤보선은 이제 현대 쪽이니까 근대 쪽은 별로 할 일이 없고 현대니까 일단 뺐어요. 평가가 여러 가지로. 파란색인 거 보니까 누구 넣고 싶어. 맞추는 분 김밥 하나. 김밥 다 먹었어요? 음료수 저 음료수. 요 파란색에 제가 누구 넣고 싶은가 맞춰보죠. 만전당? 여기 있잖아. 홍가시. 이분은 초상화가 현재 없어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아유, 뭐 뺏길까봐 얼른 답해도 끝내야지. 30분 넘었어. 요분에 요 동네 아저씨. 어딘지 모르겠다. 뭐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해. 여기 어디? 예.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많이 살았지 뭐 그죠? 여러 살았는데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공부한 아저씨. 외암 이간선. 저는 까놓고 탁 건방지게 저 예안이 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외암 이간선은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분이 노비 해방시킨 것도 아니야. 가난한 사람에게 땅 준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철학적으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과 동물은 근본 품성이 같다. 겉으로 드러나서 어떤 놈은 사람 되고 어떤 놈은 동물 됐지만 근본 품성은 같다. 그건 조선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주류 사회는 같을 수가 없지. 양반 쌍놈이 어떻게 같고. 그런데 이분은 사람, 양반 쌍놈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동물의 근본은 같다. 별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뭐로 가냐면 만주족의 청나라. 우리는 뒤지게 맞고 고개 숙여 쓰면서도 넌마 오랑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나라 사람이 청나라가 실제로 우리보다 만주족의 청나라가 우리보다 더 발달되고 센 나라야 라고 인정을 한 게 우리 많이 배운 중상학파 실학, 북학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열리기 시작해. 나중에 뭐 개화사상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 거에 단초를 열었던 핵심 인물 중에 뭐 이분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 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같은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21세기 오늘날과 같은 굉장히 이런 사회에서는 이간 선생의 사상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다. 이 얘기 때문에 사실은 5분 더 끌었어. 이간 선생 말씀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매너가 좋게 딱 1시간 반 만에 끝냈어요. 다시 받기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훌륭한 강의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10월 27일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욕심냈어요. 여기 이렇게 좋은 분들 모신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욕심을 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